집합이 원소로 1, 2, 3, 4, 5를 갖고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근데 1대1 대응이구나. 기억. f1과 f1을 곱했더니 6이래. 그럼 케이스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네. f1이 2일 때 f2가 3인 케이스와 f2가 3일 때 f1이 3일 때 f2가 2인 케이스 2개가 있어요. 이때 3, 4, 5를 더했을 때 얘네가 2, 3을 가져가니까 나머지는 1, 4, 5를 가져간다. 이 얘기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니은.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 친구래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지금 4개 배울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F 서클 F가 F와 같은 경우가 있고요. F 서클 F가 I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들이라서 배워볼 거야. 근데 당연히 이제 집합이 유한 집합이냐 비가산 집합이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fx가 뭐가 된다는 뜻이죠?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f 서클 f가 i라는 건 ffx가 몇이 된다는 거예요? x가 된다는 거죠. 자, 유한 집합일 때를 먼저 볼게요. 편의상 집합은 똑같은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 친구의 함수값을 여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자.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친구를 찌르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경우가 FA가 뭐가 나오는 경우? A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FA가 다른 B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AB는 다른 거겠죠? 자, 이 친구부터 볼게요. FA가 A면 어떻게 되나? 자, 좌변 뭐가 되죠? 좌변 FA는 뭐와 같죠? FA와 같고 얘는 뭐와 같아? A와 같지. 근데 이게 뭐예요? 우변이죠. 맞니?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대응하는 친구는 무조건 이것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에 대응하는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좌변이 뭐가 되죠? FA는 뭐와 같아요? B와 같겠죠? 맞니? 또 대답 안 하네. 미치겠다. 혼자 할라? 나 모르겠다. 자, 우변은 FA죠. 얘 뭐라 같죠? B랑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오는 FA가 B인 어떠한 A를 대입해요. 그랬을 때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안해. 우변 A죠. 쏘리. 어떻게 해야 된다? FB가 뭐 해야 된다? A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자, 자기 자신에게 대응하면 얘는 당연히 반드시 성립합니다.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친구를 찌를 거면 어떻게 해달라? 걔가 나를 찔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엮이죠. 그래서 쌤은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댕기머리라고 부를 거예요. 댕기머리 아시죠? 이렇게 꼬는 거. 둘이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여러분 사실 무슨 얘기가 돼? 당연히 1대1 대응이란 뜻이 돼. 그치? 맞니? 1대1 대응인 상태에서 봐봐. 2가 3을 향했죠. 역함수의 입장에서 떠올려 보세요. 2가 어디를 가죠? 3으로 가죠. 4가 5로 가니까 4가 5로 가요. 그래서 이 형태가 바로 fx가 f 인버스 x와 같은 형태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 변을 어디다 대입해? f 인버스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좌변은 뭐가 돼? F가 되고 우변은 F 인버스가 돼요. 이해가세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잘 봐. 이게 아니라 요게 맞는 표현이에요.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면 얘는 됩니다. 하지만 얘가 된다고 해서 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은 함수 F와 함수 F 인버스가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고 대응도 같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얘가 같다고 해서 역함수가 존재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납득? 근데 쌤이 이야기했죠. 이런 형태가 되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역함수? 그치? 존재하는 거잖아. 무조건 한 명이 하나만 찍는 거잖아. 맞니? 아니지. 1대1 함수가 성립하는 거죠. 1대1 대응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야. 이해되겠니? 여기에 6이 있어서 이렇게 6이 있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야, 얘들아. 물론 이렇게 되면 뭐가 성립 안 해? 이 합성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이해되니? 근데 우린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 얘들아? 어디서만 보고 있지? 유한집합에서 보고 있잖아. 무한집합이면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얘랑 비슷한 말이다라고만 인지해 주세요. 이 친구에 대한 비가산집합 형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심화도 해볼게요. 그럼 F서클, Fx가 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FA가 A면 어때요? 반드시 성립하겠죠. 좌변이 또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FA가 B예요. A가 아닌. 얘들아, 대답해봐. 그래야 내가 모르는 걸 알지. 응? 그럼 좌변은 뭐가 되죠? F B가 되죠. 이거 이해돼요? 우변은 뭐죠? 우변은 뭐가 나와요? A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얘들이 같다는 게 뭘 뜻해요? 그럼 얘도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FA가 A냐 B냐 아니면 A도 B도 아닌 다른 친구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봐봐. 자, 자기 자신을 찌르면 괜찮다는 거죠? 네? F2가 3이에요. 그럼 3의 입장에선 누굴 선택할 수 있냐는 거야. 2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대입해 보세요. 한 번 대입하면 3, 한 번 더 하면 2, 다시 한 번 하면 3. 나 자신이 못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친구는 배제해야 합니다. 다음 3으로 가면요? 당연히 안 되겠죠. 2를 세 번 대입하면 3으로 계속 가게 돼요. 이것도 안 돼. 그럼 얘는 다른 친구를 꼭 선택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너는 누굴 선택해 줘야 돼? 2를 선택해 줘야 2를 3번 대입하면 나 자신이 나오죠. 그럼 이번에 몇 명이 엮였어요? 3명이 엮였어요. 쌤은 얘를 3기머리라고 부르려고. 이렇게. 이해되니? 그냥 별명을 붙이는 거야. 아, 나 자신을 찌르거나 3명이서 엮여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하나만 더 간다? 이렇게 써도 될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F를 4번 합성한 거예요. 4번 합성해서 내가 된다. 그럼 뭐야? 4기머리라고 부를 거야. 자, 조금 달라져. 잘 봐. 자, 1이 자기 자신을 찌르면 어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면 2가 다른 친구를 선택했어.
그럼 3은 누굴 선택해야 될까? 케이스를 나눠봐야겠지. 3이 2를 선택하면 어때? 2에 4번 대입해봐. 2를 1번, 2번, 3번, 4번 성립해요. 또 다른 친구를 선택할 거면 얘는 돌아와도 돼?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몇 명이 엮여버려? 또 4명이 엮이는 순간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n기머리는 여러분 n의 약수 기머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4기머리를 해보니까 den기머리도 된다 이거 아니야. 2명이서 엮여도 상관없어요 이 얘기 아니니. 이게 대충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4기머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2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어도 항등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괜찮아요.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12기머리를 하고 싶대. 문제 안 나와요.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12에 약수번 합성했을 때 뭐가 된? 항등함수가 되는 모든 형태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놨어. 자 이런 친구는 fx가 x 즉 항등함수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f서클 f는 항등함수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 6, 7만 떼서 보면 항등함수가 이미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4번 해야 항등함수가 되는 형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f 4제곱 x가 x이지만 x제곱 x는 x가 안 되도록 해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반드시 4기머리 하나는 존재해달라 이거죠. 그래야 얘를 항등함수로 만들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일단 12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기 조금 이상하지만 읽어볼게요.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가 x이면이라고 하죠. 뭐죠? 탱기머리 케이스예요. 그지? 근데 fa가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 즉 자기 자신을 찌르는 애가 존재하냐고 묻고 있지. 원소가 몇 개예요? 5개죠. 둘이 묶이더라도 하나는 무조건 남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다 이거야. 만약 짝수가 홀수계가 아닌 원소가 짝수계였어. 그럼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2명씩 엮여서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3기머리는 원소의 개수가 3의 배수여야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친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8개야. 그러면 적어도 몇 개? 2개는 자기 자신에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5개가 자기 자신에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니?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뒤에서 문제가 어떤 것도 나오냐? 이런 것도 나오지. 그러면 원소가 5개인데 FF가 A가 되는 얘를 항상 만족한대.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럼 이러한 함수 F가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돼? den기머리에 개수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den기가 없어요? 항등함수 하나죠. 그 다음 den기가 하나 생겨요? OC. 5명 중에 2명만 선택해서 엮어달라 이거야. 다음 den기가 2개예요? 5C 곱하기 4C 곱하기 1C 1C 뭐 하고 있죠?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할. 3C 감사합니다. 근데 뭘로 나눠? 2팩으로 나눠야겠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문제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 문제는 완전한 den기 문제죠. 근데 디귿에 보니까 얘들아 이번에는 어떤 원소 x에 대하여라고 하죠.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J이면 FB가 B인 집합
원소 x의 원소 b가 존재한다. 맞는 말? 틀린 말이죠. 얘는 어떤 원소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den기 하나 줘버리면 돼. 그냥 3기를 하나 주라는 거야. 1, 2, 3끼리 이렇게 엮어버려. 이렇게 3기를 엮어버려. 그러면 이미 이 조건을 성립한 거 아니냐고. 이런 애가 존재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2기로 엮어버리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니까. 이해됐니?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내 손에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보통 붙는다 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다 뭐라 쓸까? den기 머리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이런 유형은 den기 머리 유형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뒀지만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친구는 무슨 뜻이죠? fx는 fx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엔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fa가 a인 케이스를 볼게요. 자, 이번 말로 할게요. 좌변 어때요? fa가 a이면 좌변은 뭐가 나와요? fa가 나와요. 그래서 뭐죠? a가 되죠. 우변은 a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 찌르는 애는 무조건 얘를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니? 자, 근데 fa가 a가 아닌 다른 친구면 좌변이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fb가 되죠? 우변은 뭐가 돼요? b가 되죠. 맞니? 맞아? 따라서 나 자신을 찌르지 않는 친구가 이 식을 만족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fb가 b여야 한다는 거야. 보여드릴게.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찌르면 괜찮다 이거지. 맞니? 근데 만약에 나 자신을 찌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새끼는 자기를 찔러라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쌤은 얘를 보고 뭐라 부를 거냐? 무임승차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나를 찌르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라? 나를 찌르는 애를 찔러라는 거지. 오케이? 이런 애들 나 자신을 찌르지 않을 거면 무임승차라는 거야. 자기 자신 찌르는 애한테 이렇게 에이 몰라 이렇게 갈아타라는 거지. 이렇게. 너 자기 자신이야? 아 그럼 나도 이러면서 들어가라고. 납득되니? 자, 그럼 이 친구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돼?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친구가 몇 개인지로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 나 자신으로 가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성립하지 못해요. 그지? 그러면 나 자신을 가리키는 애가 한 명이야. 그럼 뭐야? 얘한테 다 가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해? OC1 해서 나 자신에게 대응할 친구 한 명을 선택해줘. 그러면 하나의 상수함수들이 다 정해지는 거죠. 다음 OC1을 해서 나 자신에게 대응할 친구 2명을 선택해. 그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2명 중 1명을 선택해서 대응시키면 되지.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플러스 OC3 하면 자기 자신에게 대응하는 친구가 3명 선택됐다.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OC4 곱하기 2의 4의 1제곱 그치? 이렇게 되지.
그 다음은 뭐야? OCO 곱하기 이거 항등 함수죠. 다 자기 자신 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한번 배울 때 마스터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비가산의 영역으로 가요. 즉 무엇으로 가죠?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프. 자, fx는 x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친구를 치환합니다. 근데 t로 치환하죠, 보통. 근데 이번에 y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y가 뭐예요? fx죠. 근데 얘가 y죠. 그러니까 x는 fy와의 연립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y고 fy는 x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죠, 여러분? y는 x 대칭 관계예요. 역함수에서 배웠죠. x와 y를 바꿨잖아요. 아, 잘 봐. y는 fx가 만약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x는 fy는 어떻게 생겼어? y는 x를 끌고 와야겠지.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교점의 x좌표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이해되겠니? 따라서 얘는 어떤 x에 대해서 보통 묻게 돼요. 얘에 대한 개수.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써두자. y는 fx와 x는 fy의 연립의 결과다. 그럼 자,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f서클 fx가 x가 되는 친구는 전부 다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 게 보여야지 지금. 얘 역함수 존재하니? 안 한다고. 맞지? 근데 봐봐, 잘 들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라고 했다고 가정해봐. 모든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합니다 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런 얘기지. y는 fx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x 대칭을 해도 있잖아? 교점이 어디서 등장해? 모든 실수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친구들. 이 역함수가 오면 뭐가 돼요? 똑같아요. 이 역함수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바로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어떤 x에 대한 이야기냐, 모든 x에 대한 이야기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여기 갈게요. 이 친구는 어떤 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만 나와요, 거의. 예를 들면 fx가 fx인 x의 개수가 몇 개니? 이런 식으로 물어요. 아니면 x의 값이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요. 가볼게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되죠.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fx가 반복되죠. 뭐 해야 될까? 치환해야 돼요. 그럼 fx를 뭐라 잡냐? t라고 잡아요. 잘 봐. 이 친구랑 누구의 연립이야? f? t는 t의 연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니? 잘 봐.
제가 fx를 이러한 2차 함수 형태로 줄게요. 그러면 잘 봐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프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y는 fx와 y는 x를 연립하면 fx는 x 이런 형태잖아. 문자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요. 문자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 그어야 돼 항상? y는 x를 이렇게 딱 그어. 자, 간다. 그러면 이 만족하는 t가 뭐예요? 여기랑 여기죠. 맞니? 근데 그 값에 대해서 뭘 하래? fx는 t를 하래.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을 생각해 보라 이거야. 그럼 자, 사실 이 친구들은 x 값이 여기인 게 중요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로선을 싹 긋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y는 t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된다 이거야. 다시 복잡한 거에서 다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f 서클 fx가 fx가 되는 x에 대한 조사를 해달래. 그럼 뭘 긋는다고? 이 친구는 어떻게 봐? fx는 뭐라고 잡어? t라고 잡고 ft는 t다라고 해서 얘부터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뭘 그어? y는 x를 싹 긋는 거야.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지? 그럼 여기서 뭘 긋는다고? 얘를 지나게끔 가로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싹싹 그어.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는 7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이 값이 궁금하다고 하면 이 함수가 예를 들면 2라는 함수 값을 가질 때 그러면 fx는 2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x를 구하라고 하는 건 보통 언제야? 이 함수가 우리가 아는 형태. 즉 해봐야 1차, 2차. 그리고 기말고사 때라면 유리무리 함수까지 배우고 나서 진행하겠죠? 해봐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13번에 비슷한 형태가 또 등장하죠. 여기 안 썼지 내가. 이거 쓰시면 돼. 어디 갔어?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씩을 이렇게 그려두세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게 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두 친구고 그래프 하나씩 그려두면 편할 거예요. 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씩 케이스 나눠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1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집합 x가 -2, -1, 0, 1,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x에서 x로의 1대1 함수, 1대1 대응 f가 있어요. 근데 두 집합 얘랑 얘가 있대. 근데 이거 뭐야? f-x가 -fx와 같다 뭐지? 기함수 형태죠. 예를 들어 f1이 1이야. 그럼 f-1은 몇이다? -1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근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래? 홀수 개래 얘들아. 근데 봐봐. f1이 1이고
f-1이 마이너스 1이면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지? 방금 뭐 대입했어 쌤이? 1 대입한 거 아니야? 근데 1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건 뭐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1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씩 추가돼? 몇 개씩 추가돼? 2개씩 추가돼. 근데 몇 개래? 홀수래. 왠지 알아? 0 때문이야. 0은 대입해보면 F0은 0이라고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이거 원소의 개수 홀수계다 무슨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0이 A의 원소다. 이 한마디야 그냥. 0이 A의 원소입니다. 다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입니다. fx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지? 0이죠. 그치? 그럼 0을 제외한 다른 하나의 친구가 더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0을 포함하여 나 자신을 선택하는 친구는 2명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제 기억. F0은 여기다. 맞는 말이에요. 니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인 함수 F의 개수는 4입니다. 자, 나 자신을 누가 찌르게 할까? 누가 찌르게 할까? 누가 찌르게 할까? 이렇게 되지. 너가 찔러봐 이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잘 들어 얘도 얘를 찔러봐.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이미 3개가 등장했지. 근데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얘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안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 둘이 엮여줘야 되지. 그러면서 너는 얘를 찌르지 말라는 거 아니니? 이해되니?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어떻게 해야 돼? F1인가? F1이 1을 선택한다 가정해봐. 그럼 얘는 누굴 선택해야 돼? 얘가 아닌 다른 친구를 선택해야 되잖아. 왜? 이미 집합 B가 꽉 찼어. 원소의 개수 2개로. 그럼 너가 다른 애를 선택해봐. 그럼 얘네가 어떻게 엮이냐고. 절대값이 같은 두 친구가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뭐 안 살아남았잖아 지금. 남은 게. 불가능한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얘를 선택하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죠. 이렇게.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선택해도 얘네도 엮여버려.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얘는 틀렸어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디귿입니다. 저거 보고 뭐라 부른다고 우리? 삼기머리라 부를 거라고. 삼기머리. 근데 자기 자신을 대응하는 애가 몇 명이야? 2명이라며. 그럼 OC로 자기 자신 찌를 친구 선택해. 그럼 남은 친구 3명이지? 맞아 이게? 4C1이지 얘들아. 그치? 0은 이미 뽑힌 애잖아. 그치? 그러면 얘 선택해서 이렇게 했어. 그럼 남은 애들이 3명이지. 그럼 얘네가 뭐 해야 돼? 3기머리로 엮여달라는 거지. 어떻게 엮이면 되게? 내가 나를 찌르진 않을 거지. 그럼 찌를 애가 몇 명 나? 2명 나. 내가 얘를 찔러. 그럼 얘는 누굴 찔러?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곱하기 2가 되죠. 8. 디귿 맞는 말이야.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풀겠냐는 거지. 넘어갑니다. 같은 문제네요. 그죠? 존재하나요? 니은? 존재 안 하겠죠. 왜요? 원소가 짝수계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엮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디귿.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래요. 그럼 어떻게? 3기머리가 몇 개까지 가능해? 몇 개까지 생길 수 있어? 2개까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3기머리가 빵개, 1개, 2개인 케이스로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지. 한 번만 구해볼게. 빵기머리가 3기머리가 없어. 항등함 써놔. 그럼 3기머리가 하나야? 6시 3으로 묶어 곱하기 2. 이거 이해돼? 아까 했어 방금. 3명이서 3기머리 하려면 하나의 친구가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음 이 친구는 뭐야 그러면? 6시 3 똑같이 해. 이거로. 이미 6시 3을 했다는 것 자체가 둘이 분리된 거 아니야? 아니야. 2평으로 나눠야지.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1, 2, 3을 선택한 경우와 4, 5, 6을 선택한 경우가 같이 나오잖아. 근데 우린 분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즉 분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6시 3 곱하기 3시 3으로 R값이 같으니 2팩으로 나눠야죠 한번. 그 다음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야겠죠. 각각의 3기머리가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요. 그럼 얘는 40이고 얘는 40인가요? 81이 되네. 81. 여러분 어차피 포기 안 하실 거잖아. 안 그래? 여러분 학원 계속 다니실 거 아니야? 아 설령 나랑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학원 다닐 거잖아. 지금 해. 지금 어차피 하게 될 거 알면서도 안 하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게으름이라 부르는 거야. 게으름. 29. 아우 시간 없어. 오늘 유리물이 다 나가야 되는데. 집합 x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치역의 원소의 개수. 자, 별표 주세요. 왜 별표 치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 왜? 안 외우니까. 유형은 외워줘야지. 잘 봐.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고 싶어. 그러한 함수 f의 개수를 세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2의 5제곱. 일단 치역을 결정해줘야죠. OC예요. 이걸로 치역을 결정해요. 그 치역이 1과 2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문제와 관련이 없죠. 그러면 곱하기 뭘 하고 싶어? 2에 5제곱을 하고 싶지.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죠? 상수함수를 빼줘야 되죠. 빼기 2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한 놈만 다구리 당하는 친구는 빼달라 이거야. 자, 그럼 이번엔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럼 OC 3으로 치역 구해주겠죠? 3개라 가정해 볼게요. 그럼 3에 뭐 하고 싶어요? 5제곱을 쓰고 싶죠?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거 1개인 걸 빼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잘 봐라. 잘 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건 어떻게 돼요? OC 1 곱하기 1의 5제곱이 되죠. 이해됐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래? 잘 봐요.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고 싶으면
이게 전체 베이스가 돼서 여사건을 빼줘야 될 거 아니니. 여사건이 뭐야? 치역이 이게 지금 뭘 센 거야? 쌤이 센 게 뭐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인 거죠. 근데 이걸 셌다고 하기에도 중복이 있어요. 이런 거 느껴져요? 왜? 이런 거야. 내가 치역을 이렇게 선택했거든? 근데 얘네만 찌른 거야. 그리고 내가 치역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얘네만 찌른 경우도 중복으로 세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중복을 최대한 다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빼야 되는 거야. 이 안에서 빼야 된다고. 밖에서 빼면 안 돼. 안에서 빼야 돼. 안에서. 자, 간다. 그럼 여기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를 전부 다 빼줄 거예요. 그럼 2개인 경우 빼줘봐요. 어떻게 뺄까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2개인 경우 어떻게 빼? 3C 2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빼줄 거지. 이해됐니? 아니지. 얘를 빼야지. 이렇게 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도 뺀 거잖아. 자, 얘 치역의 원소가 몇 개? 3개 이하인 경우보다 많이 센 거임.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케이스를 빼주고, 그 다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케이스 또 빼줘야겠지. 뭐야? 3C1이지.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A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걸 다 빼야 돼. 이해되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걸 구하고 싶어? 그럼 5개인 케이스, 5개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케이스를 다 조사해. 3의 5제곱이지 그게. 거기서 4개, 3개, 2개, 1개를 다 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진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는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야.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왜? 여기서 계산 실수가 개 많이 나요. 이제.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장 어려워할 것 같죠? 어려워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별거 아니야. 좀 어렵긴 한데.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봐봐. 얘들아, 얘가 만약에 치역이 하나야, 원소가. 그러면 상관없어, 여기는. 그치? 이해되니? 봐봐, 얘네가 상수함수야. 그럼 얘를 찌를 거 아니야, 하나만. 당연히 이것도 얘가 F 합성 F의 치역도 하나지. 그지? 근데 만약에 2개가 되어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얘네 두 친구가 선택을 받아.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1대1 함수를 만족하게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원소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 말은 너가 얘를 선택하면 너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반대로 너가 얘를 선택했어? 그럼 넌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 여기서 1대1 형태가 되면서 F의 치역과 F 합성 F의 치역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세 친구가 1대1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너네 셋이. 이해되니? 진짜? 그럼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되지. 얘들이 엮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럼 1을 누가 선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해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얘들아? 봐봐. 내가 치역을 3개를 선택해 볼게. 그럼 OC3을 때리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네 셋을 선택했어 이렇게 치역을.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뭘 만족해야 된다고? 1대1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얘네들이 OP3을 때릴 거예요 이렇게. 맞니? 맞아. 이해되고 있어? 얘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함수가 결정될 거라고.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라고. 이렇게 되면 어떠냐고. 느껴지니? 그럴 리가 없다고. 얘가 치역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얘네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야. 그럼 5개지. 다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야. 그럼 OC 하지. 이렇게. 그럼 얘네가 선택됐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얘네 둘 사이에서 1대1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얘가 다른 애를 찌를 수는 없는 거잖아. 치역이 얘네로 확정됐으니까. 그럼 얘네 둘 중에서 1대1을 하라는 거니까 OC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애들 누구 찌르든 관계없다 이거야.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다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OC3으로 누가 결정될지 결정해. 그 다음 쟤네끼리 뭐 한다고? 1대1 함수 만족한다고. 그리고 나머지 약식들 아무나 찌르시고요. 이런 얘기지. 너가 원소 결정. 뭐의 원소? 치역의 원소가 결정되고요. 얘는 1대1이고요. 그 치역의 원소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함수를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아무나 찌를 수 있게끔. 됐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쯤 느껴야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이런 거 모든 문제를 질문하면 끝도 없겠다는 걸 느껴야 돼. 문제가 토시 하나 싹 달라지면 다른 문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순혈과 조합의 마인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야 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한 함수들 생각해 보세요. 전부 어떤 거죠? 니들이 몰랐던 것만 설명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순혈과 조합의 경우 뭐 있어? 유형 뭐 있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의 수. 여기서는 잘 안 나오겠죠? 또 뭐 있어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있죠? 이웃하는 순혈, 이웃하지 않는 순혈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함수의 영역에서 소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배운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요. 그리고 나면 안 됐어?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어떠한 함수의 개수 세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공부해요. 근데 거기서도 안 나와. 그러면 질문하세요. 근데 제가 거의 그냥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웬만하면 니들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신 끝나고 나면. 알겠지?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제가 거의 웬만한 걸 다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못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5번. 35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뭐야? 해보자. 해본다. 이 컴마. 이 컴마 몇이야? 10이야?
불편하게 생겼네. 다음 이 2, 몇이야? 2, 10이네? 여길 지나지? 축이 몇이야? 2분의 9, 4.5 정도네? 요쯤 되네?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해놓고 얘인 걸 구하래. 뭐하지? FA가 되고 싶대. 뭐하지? 치환하지. 그럼 누가 나와? y는 x가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이 친구랑은 교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가로획을 딱 그어. 근데 얘는 딱 봐도 하나인 것 같지?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내려올 수도 있지. 확인해보자. 이 친구 2x 플러스 6은 x다. x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럼 여기가 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이 친구 꼭지점 y좌표가 좀 중요하겠죠.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플러스 24 마이너스, 딱 봐도 택도 없죠? 4분의 80. 양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여기선 하나밖에 안 나온다.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이 2차 함수랑 연립해야겠죠. 얘랑.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 뭔가 저것도 교점은 가질 것 같지 않나요? 왜? 선지의 1이 없어요. 그죠?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할 수 있죠? 10x 플러스 24는 0. 바로 써도 될까? 쟤는 뭐 한 거야? 쟤는 x 쓴 거예요. 그럼 x가 몇이에요? 4와 6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와 6이 등장했다는 건 여기 y좌편 있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교점이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가 몇? 4. 여기가 6인가 보다.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답은 4번이에요. 풀이법을 우리가 획득해 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쉬고 싶은데 이거 36은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응?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가라는 거야. 얘가 언제 0이 돼? 마이너스 3이랑 1 아니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몇이 되라? 마이너스 3이나? 1이 되어달라 이거야. 그럼 얘가 또 뭔데? fx는 얘가 마이너스 3이나 1이 되려면 얘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 이해돼? 이게 이해될려나 모르겠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서 이러한 2차 함수잖아 지금. 근데 지금 뭘 원해? 얘가 몇이 되기를 원해? 0이 되기를 원하잖아. 맞니? 그러한 x값이 뭐더라고? 마이너스 3과 1이더라고. 근데 f가 또 마이너스 3과 1이 되고 싶잖아. 맞니? 잘 봐. 그러면 y는 x를 그어요. 이렇게 그어. 그 다음 마이너스 3m과 1에서 이렇게 딱 잡아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 1이지. 여기서 또 긋는 거지 이렇게. 왜 뭐 찾고 싶은 거야? f가 또 마이너스 3과 1이 되는 곳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잘 알아야겠네.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4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더 슉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또 어떻게 해?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얘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점 개수 구하면 답이에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마음을 안 열면 절대 이해 못해요. 자, 제가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만이라도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잘 봐. 그럼 나는 f가 언제 0이 되는지 알잖아. 언제? 마이너스 3과 1에서 0이 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이 속함수 fx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3이나 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해?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3, y는 1 간의 교점이 궁금한 거잖아. 맞아?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와 y는 x를 싹 가져와 일단. 이게 아이디어인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야. 왜 가져온 거야? 지금 얘들아 fx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3, 1 어디 있어 지금? x방향에서 인덱스가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3과 1이. 근데 우린 뭘 하고 싶어? y는 마이너스 3과 y는 1을 긋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x들을 y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y는 x가 등장한 거야. 같은 값으로 쓰려고 요렇게. 그럼 요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얘가 y는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다음 얘도 여기 1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교점이 4개다 이거. 내가 4가 답이야 그러면.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야? 이걸 한 번 더 하라는 거야. 그럼 가볼게. 자 이번에 이해되나 봐봐. 자 요 친구 교점이었지? 자 잘 받아들여봐. 그럼 요 친구는 또 y축을 y 방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항등함수 쪽으로 가. 그럼 여기서 쭉 일직선을 긋게 된다고. 교점 몇 개야 지금? 2개잖아.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끝난 거 보여? 봐봐. 얘도 올라가지. 2개겠지 1개겠냐 그러면? 2차 함수잖아. 얘는 어때? 2개지 뭐. 얘는 내려가잖아. 누구랑 비교하자는 거야 지금? 꼭지점 y좌표랑 비교하자는 거야. 결국 답은 뭐야? 6, 7, 8 중 하나라는 거야. 이 값과 이 값에 대해서 얘가 만약 더 낮아. 그럼 답이 뭐야? 6이 되겠지. 얘가 더 높아. 답은 8이 되겠지. 딱 얘야. 그러면 7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잠깐 쉴게요. 기억 1, 2, 0 니은 2개 인정. 디귿 4 정답. 넘어감 39 그냥 해봐. 점 P가 점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x일 때, 근데 x가 몇이야? 0초가 5 미만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까지만 보겠다는 거지. 1, 2, 3, 4, 5니까. 근데 FFA가 32분의 9래. 자 그럼 저 FA를 치환하는 거야. 이 안에 값이 몇이 돼야 되는가 이거잖아. 그럼 FB가 32분의 9가 되고 싶어요 이거잖아. 근데 봐봐. 지금 이 정육각형이지? 이거 각도 몇이야? 120도지.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몇 도야? 60도. 그럼 여기 만약에 X 이렇게 있어. 아니지 여기가 X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 돼? 2분의 루트 3x가 되지. 이게 높이 역할을 해주지. 이래?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x가 되지. 간다. 따라서 fx는 fx를 구해.
4분의 루트 3x야. 어디까지? 2까지는 높이가 여러분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사실 높이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지. 여기도 60도잖아. 이렇게. 그럼 2까지는 높이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어때? 상수함수 나오겠지. x에 몇 나온 거? 2 나온 값이 나오겠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고 있어. 다음 여기서부터는 어때?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아? 여러분 이거 보여? 대칭이지? 그럼 기울기 뭐겠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겠지. 그러면 얘는 x가 2일 때고 x가 2 이상 4 미만일 때는 뭐겠어? 이거 2 넣으면 몇 나와야 돼? 뒤에 플러스 k잖아. 2 넣으면 몇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지. 루트 3이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 만약에 여기가 우리의 점 P야.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얼만큼 이동했어? X만큼 이동했겠지. 근데 여기까지가 몇이야? 3이잖아. 맞니? 그럼 요 길이가 몇이 돼? X-3이 되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길이가 몇이 돼? 2분의 루트 3 곱하기 X-3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 길이가 몇이야?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이 높이가 뭐가 돼? 2분의 루트 3 곱하기 x-3을 어디서 뺀다? 루트 3에서 뺀 만큼의 높이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식을 조사해보면 얘가 되더라 라는 거야. 벡터라고 쓸 때 먼저 등호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등호를 다 빼야 되는 거 이거요? 상관없어요. 왜? 수투 배우셨잖아. 연속이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2를 대입한 값이 뭐야? 2분의 루트 3이에요. 2를 대입한 값이 2분의 루트 3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 값이 두 개가 달라? 그럼 이건 잘못된 거지. 근데 같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자, 보자. 함수 fx의 최대값은 몇이야? 2분의 무슨 미안이야 얘.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등장한다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1보다 작네.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럼 여기서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서 32분의 9라는 y는 32분의 9라는 이 친구를 딱 해놓고 여기랑 여기를 b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뭐 하겠다? fx가 b가 되는 값을 조사하겠다. 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긋겠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이 친구가 또 얘랑 이렇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그럼 점 Q에서 직선 F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QH가 16분의 9다. 그럼 B는 몇이다? 얘가 언제 2분의 루트 3이 되겠어? 32분의 9가 되겠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여기서만 계산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된다 치면 x는 몇이야? 8루트 3분의 9 즉 24분의 9루트 3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4-24분의 9루트 3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높이가 유지되려면. 이해되니? 근데 이 값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얘를 넓이로 가지지 못한다 이 뜻이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 넓이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로 얘를 갖는 x값을 다시 조사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갑니다. 47.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잖아.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잖아. 그 앞에 사라지지. 결국 F 인버스 4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F 인버스 4가 뭐야? 자, 쉽게 구하는 법 가르쳐 줄게. F 인버스 4를 구하고 싶으면 너를 뭐라 잡냐? 어떠한 미지수로 딱 잡아. 그럼 FA가 뭐가 돼? 4. 그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4다. 이렇게. A가 몇 나와?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뭐 구하고 싶어? F 인버스 0을 구하고 싶잖아. 너를 또 미지수로 잡아. 그럼 FB가 뭐가 돼?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몇 차? 4다. 이거야. 답은 4번이죠. 기본이야, 기본.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61번. 자, 원래 이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반절 잘랐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역함수와의 교점이래잖아. 근데 이 친구 보니까 4 이상이면 얘들아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잖아.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겠지. 얘가 감소면 따로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는데 증가면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 해? x 이렇게 써. 그럼 4 곱해 x-4의 제곱 플러스 4a 넘어와 마이너스 4x는 0.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4a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들아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래. 두 교점이 다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잖아. 그럼 여기가 4면 얘들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몇이야?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두 교점 사이의 거리 루트 2로 나누면 2루트 2니까 이게 뭐야? 이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되죠. 두근의 차. 이해돼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러 간다는 거야. 그럼 절대값 1분의 루트 d죠? 판별식 12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나?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짝수면 우리 뭐 쓰고 싶죠 보통? 방근의 공식 쓰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야? 루트 안에 뭐가 무조건 있어? 4가 무조건 있기 때문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2를 빼고 쓸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4분의 d가 되죠. 이렇게 약분되는 거잖아. 이렇게 2루트 3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2 한 번 더 빠지죠. 4루트 그럼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a 얘는 22니까 플러스 5가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몇이다? 2루트 2입니다. 이런 얘기죠. 약분 때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2분의 1인 같네요. 이렇게 그럼 a는 2분의 9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왜 푼 거지? 없었는데 잘못 품. 아 있네. 다행. 61. 저 fx의 역함수를 gx를 하겠다. 그럼 그려봐. fx 범위 나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지. 그럼 3분의 뭐가 돼? 2x 플러스 a가 돼. 다음 x가 0보다 작으면 3분의 4x 플러스 a가 돼.
0, 몇 지나 지금 얘? 0, 몇 지나? a 지나지. 여기를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살짝 높고 왼쪽에 살짝 가파르다 이런 얘기 아니니? 맞아. 근데 a가 무슨 수래? 끝에? 양수래지. x축이 밑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y는 x 그어야겠지? 그럼 이 상태로 대칭하면 요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자 여기 몇일까? a겠지. 0,a가 왔을 거니까. 맞니? 그럼 우리 이 기회랑 얘가 직교한다는 걸 알죠? 이 길이 몇이야? a 루트 2 a 루트 2. 그럼 이 길이만 알면 끝나네? 그럼 교점좌표 구하라는 거지 이거. 그럼 얘네를 x와 이렇게 연립하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뭔 나와? 3분의 1x는 a니까 a는 얘가 3a야. 다음 얘랑 하면 x는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마이너스 3a가 나오지. 그럼 또 어떻게 가? 이렇게 가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몇? 6a. 이 길이는 6루트 2a가 되죠. 이 두 개 곱해서 곱하기 2분의 1 해달라 이거죠. 이러면 너가 몇이다? 36입니다. 그럼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니까 약분 때리고 6a 제곱이 36입니다. a는 루트 6, 2번이 되겠네요. 처음 배우면 어려워. 쉬면 억울하지. 여름방학 때 공부 안 하다가 학기 들어가서 공부한 새끼들한테 역전당하고 싶어? 이렇게 어려워야 역전을 안 당하지. 62. 자, 정역이 K 이상인 모든 실수 집합이래요. 근데 공역이 2 이상이래. 이렇게 K가 있고 이렇게 어딘가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놀겠다? 이거 마치 1사분면 같은 느낌? 여기에서만 놀겠다는 거죠. 이쪽에서만. 근데 그런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너무 뭘 하고 싶죠? 표준화를 시켜주고 싶죠. 꼭지점이 어디야? k, 2다 이거지. 여기서 이러한 형식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그럼 봐라잉. x축이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근데 y축은 그려낼 수가 없지. k가 몇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런 느낌이지. y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 친구가 이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 y는 이 위를 미끄러지고 있는 형태죠. 이렇게. k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y는 fx와 역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무슨 함수지? 증가함수지. 무조건 교점은 어디 있다? y는 x 위에 있겠네. 그럼 이런 형태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달라는 거지. 그럼 경계가 어디야? 첫 번째 여기부터 두 번째 접하는 순간까지다 이거죠. k의 범위가 이쪽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k의 최대값은 딱 보니까 몇이야? 여기 위잖아. 2,2. k는 2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어. 2보다 커지면 이쪽에서 갔던 교점이 사라지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져요. 언제까지? 접하기 전까지라는 거죠. 등호를 포함하면 안 되죠. 여기는. 그럼 접한다 하면 뭐야? 판별식 쓰러 가야겠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바로 쓸게 2k 플러스 1x 얘는 x 하는 거잖아.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요 너의 판별식을 쓰라고 하네요. 그럼 판별식 여러분 이거 몇 차 방정식 나올까요? k에 대한
무슨 뜻이야? y는 x와 이 2차 함수가 접하는 케이스가 몇 개 존재하죠?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말고는 어떻게 접해? 그 말은 얘가 2차 항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예상 가능한 거야. k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해보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8은 0. k가 몇? 4분의 7이네요. 이러한 범위를 갖게 되는 거죠. You got it. 끝이군요.